이번에는 중요한 이슈를 새로 고침하겠습니다. WS 리프레시 신광섭 MBN 골드 매니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수입니다. 네. 5천 원 만에 양시장이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하락 종목이 양시장 합쳐서 10%도 안 된 수준이기 때문에 분위기는 나쁘진 않습니다만 하루하루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포인트 한번 짚어주세요. 오늘 사실 우리나라 증시가 미국장이 전날에 이제 폭등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부분들이 조기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보도가 되면서 이제 군대 철수했다는 소식이 나왔죠. 다 아실 거니까 생략을 하겠고요. 네. 그래서 지수 자체가 특히 이제 코스닥이 좀 강하게 많이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야, 오랜만에 코스닥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네, 4% 가까이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갭 상승하고 나서 이 상승을 유지하는 배경은 딱 여기서 중국이 도와줬습니다. 중국에서 아시다시피 이제 PPI 지수죠.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됐는데 얼마 전에 레코드 썼었죠. 레코드 쓰고 나서 2달 연속 하향하는 모습들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우크라이나가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겠지만 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이제 원자재, 유가라든지 천연가스 가격의 상승에 따른 기업들의 실적 부담감, 인플레이겠죠. 이 대부분이 조기적으로 종료되는데 여기에다가 이 상승을 유지하는 배경 자체가 중국에서 사실은 인플레를 수출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중국에서의 그 물가 지수, 물건의 가격 지수 자체가 떨어졌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유가만 어느 정도 90불 정도 하회하는 모습만 보인다면은 어느 정도 인플레는 조금 그래도 잡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들이 좀 결부되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기류로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은 둔화되다 보니까 유가가 하락하면서 물가에 대한 부담이 안 그래도 조금은 줄어든 상황에서 오전에 발표된 중국의 생산자 그리고 소비자 물가가 조금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죠. 맞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물가 부담이 좀 완화되는 게 오늘 시장의 훈풍의 주요 포인트가 아닌가 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네, 투자 식스팩을 담당했던 강성호 아나운서 합류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지금 가슴 운동에서 마무리 운동까지 하고 있습니다. 요새 나날이 굉장히 투자 식스팩만 따로 모아도 하나의 어떤 프로그램이 될 정도로 지분을 굉장히 많이 이제 갖고 가는 그런 이제 아나운서입니다. 오늘은 좀 새로 고침을 빠르게 하나의 주제로 좀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의 전체 메시지는 반등인데 사실 공교롭게도 저희가 어제는 또 동력이 부재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하루 만에 또 반등이 나와서 참 머쓱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다행스러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또 반등 나오고 나서는 또 반락 아니냐라는 이렇게 좀 혼조세가 굉장히 강한 시장이다라는 얘기를 드릴 텐데요. 하나하나 짚어보면은 첫 번째는 뜬금없이 또 어저께 미국에서는 NFT 관련된 소식이 거래소를 설립을 한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우리나라 증시에는 아니면 관련주에는 큰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이게 법적으로 뭔가 거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이제 법적인 보호 조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들에서 이제 1단계 스텝이 지금 들어갔다고 좀 해석을 좀 할 수 있을 거고요. 원문을 보니까 별다른 내용은 없고 이제 추진할 수 있다는 이제 소식들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뉴욕 증권 거래소를 담당하는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NFT 시장이 계속해서 조기적으로 거래대금도 증가하다 보니까 요거를 이제 법적으로 보호를 할 수 있는 이 범위 내로 들어오게 하자 이런 의견들이 모아졌다. 그러니까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들이 발표된 건 아니고 이 관련된 거래소 설립 관련된 소식들이 추진 가능하다. 이러한 또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의 말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모처럼 사실은 그래서 사실 이제 특히 이제 그 네오이지 홀딩스, 위메이드, 컴투스 홀딩스 대부분 이제 이 게임주긴 하겠지만 결국 P2E 코인이겠죠. 이 코인주라고도 이제 불릴 수 있는 부분인데 물론 이제 시장에 대한 상황 자체가 계속해서 변모하다 보니까 게임들 주들도 당연히 사업에 대한 다각화는 어쩔 수 없는데 결국은 이에 대한 소식 때문에 지금 급등이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좀 내리고 싶고요. 네. 좋은 소식은 나왔죠. 일단은 이렇게 되면은 비트코인하고 이전에도 이제 작년부터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들어올 수 있다, 안 들어온다 하다가 결국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한 2단계 정도까지는 스텝이 좀 옮겨가지 않았습니까? 아직은 공식적인 ETF 관련된 부분들은 아직 허용되지 않았지만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일단 긍정적인 부분인데 확실히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눈치가 좀 빠르신 분들은 오늘 아마 사실은 이제 그 코인주라고 불릴 수 있는 뭐 갤럭시 머니트리라든지 거래소 관련주라든지 게임주들이 워낙 그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까지 빠졌을까요? 제가 볼 때는 계산해보니까 마이너스 60%까지 빠진 종목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네요. 반토막 이상. 네. 그래서 워낙 과매도권이었었습니다. 어. 워낙 과매도권에서 낙폭에 따른 반등으로 일단 우리가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이게 뭐 실적으로 갈까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좀 의문을 좀 가지고 있고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시장에 뭔가 이제 주가라는 게 뭔가 악재가 반영돼가지고 하락이 나올 때는 그 바로 투매에 동참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한 번씩은 주거든요. 저는 아직까지는 보수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반등시마다 매도 의견을 다시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 뉴스로 인해서 기대감은 좀 높아질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워낙 많이 빠졌었던 이제 게임주나 관련주들에 대해서 조금의 훈풍이 들어온 건 맞지만 네. 단기적으로는 조금은 단기적으로 보자 이 정도로 말씀드린 그렇죠. 것 같고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코로나와 관련된 그리고 리오프닝과 관련된 아이디어지 않겠냐 싶어서 두 번째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면 네. 오늘 저도 뉴스를 통해서 보기도 했고 메시지를 통해서도 봤는데 예상은 했지만 9만 명이 찍히니까 네. 와 이거 정말 순식간에. 걷잡을 수가 네. 없구나. 예전에 그 매니저님께서 어디 정확한 그 연구소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국가수리과학연구소. 네, 네. 월말에 뭐 28만 명 간다 뭐 이런 네. 뉴스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3일 최고치 네. 그때 기억했던 게. 뭐 저희들이 어저께도 짚어드렸고 계속해서 코로나 내지는 이제 확진자가 많이 나올 때마다 리오프닝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일단 코로나 확진자 9만 명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10만 명 넘어갈 것이다. 그리고 어제 10만 명 넘어가면 리오프닝은 약간의 변동성은 발생할 수 있고 네. 되려 코로나 확진과 관련된 어떤 관련주가 강세로 가는 거 아닐까라는 고민이 드는데 어떻게 좀 전략을 짜서 가야 될까요? 결국은 이제 뭐 코로나 관련주들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사실 진단키트가 이제 생각보다 실적 너무 잘 나올 것 같거든요. 이번 매출이 워낙 늘어나겠죠. 그러니까요. 뭐 SD 바이오센서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21년도에 7억 5천만 개 생산하는데 이번 1분기 때만 7억 3천만 개를 생산한다. 구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마스크 총기 같은 느낌도 있어요. 뭐 병원 갔다가 오거나 이제 마스크 진단키트를 구매할 약국을 보면 소분해서 지금 이제 박스로 판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개별 포장을 해야 된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뭐 시장 자체가 워낙 안 좋아가지고 며칠 동안은 그래서 진단키트도 같이 빠졌거든요. 근데 오늘 오랜만에 좀 반등이 좀 세게 나오고 있는데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뭐 관련된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뭐 보더라도 이제 실적에 대한 가능성들 대비해서 그쪽으로만 보시는 게 가장 좋다 진단키트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또 시장에 뭔가 약세를 보이면 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어제까지도 사실 진단키트 관련 확진자 계속 증가한다는 소식 나왔는데도 불구하고도 계속해서 뭔가 하방으로 꽂는 내려가는 모습이 좀 보였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고요.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이 관련주들은 조금 뭔가 우리가 여기서 물타기 뭐 이런 전략보다는 어느 정도 이게 선택을 받는 것 같거든요. 제가 요즘에 보니까 진단키트든 뭐 예를 들어서 인선 정보라든지 뭐 비트컴퓨터라든지 원격 의료도 마찬가지고 뭔가 선택받은 종목들에서 갑작스럽게 급등이 나오면은 일단 좀 빠르게 쳐내는 전략이 저는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맞아요. 늘어나면서 당연하게 생각되는 관련주는 이렇게 좀 올라왔을 때 좀 수익 실현을 하자. 그리고 아마 확진자가 이제 아마 10만 명이 넘어갈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속도 보면은 그래서 네. 어느 정도 이제 그 국가수리과학연구소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이제 23일 다음 주겠죠. 다음 주에 이제 최대 폭이 28만 명 정도로 예상한다는 통계가 나왔기 때문에 빅데이터 네. 모델상 관련된 부분을 봤을 때는 그때가 어느 정도 피크가 되지 않을까? 쉽게 얘기해서 피크아웃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뭔가 움직이면은 쳐내는 전략은 계속해서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편에 있는 리오프닝 네. 지금 들어가도 되는 건지 이것도 한번 다시 짚어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제가 판단해서 앵커님 많이 얘기하셨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리오프닝도 진짜 잘 골라야 돼요.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반등이 많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을 봐야 된다는 거죠. 똑같은 그렇죠. 기간단에 5% 먹을 거냐, 20% 먹을 거냐 이거의 차이인데 리오프닝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리오프닝 자체가 결국 체감 섹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체감할 수 있는 섹터. 그렇죠. 그러니까 체감 섹터가 잘 되기 위해서는 소비가 촉진돼야 되는데 소비가 촉진되려면 그 전에 원인이 딱 그 뭔가 조건이 있겠죠. 선제 조건이. 비체감 섹터가 좋아야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조업이라든지 제조 전반적인 상황들의 철강, 화학, 뭐 건설 모든 게 70%가 넘지 않습니까? 네. 수출해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만
실질적으로 그에 대한 실적들이 굉장히 좋아지면은 당연히 주주 환원 정책도 나올 거고 뭐 주식으로 돈 버신 분도 나오실 거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실적이 좋으면 당연히 성과급이라는 게 지급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설날 뭐 떡값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런 식으로 그런 인센티브가 지워지면 그 돈을 이거 임직원들이 당연히 받겠죠. 그 임직원들이 그렇죠. 뭐 할까요? 돈을 쓰겠죠. 그럼 어디다 쓸까요? 바로 체감 세트에 쓸 수밖에 없겠죠. 근데 지금 상황 자체가 경기가 안 좋다는 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상황에서. 그렇긴 해요. 워낙 지금 코로나가 길게 2년 동안 지속돼 있던 부분 때문에 너무 악영향을 많이 끼쳤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데이터는 경기가 안 좋은 거는 여러분들 경기 선행 지수가 꺾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꺾여 있다는 건 안 좋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과연 소비 진작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그런 부분에 의미 있었고 중국도 그게 고민이니까 내수 부양책이 내수 진작을 한다는 게 계속 키워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사이클 경제 순환의 사이클의 기본적인 것만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과연 리오프닝도 아무거나 가는 장은 끝난다는 게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여기를 봐야 되겠죠. 쉽게 말씀드리면 쉽게 지갑이 열릴 수 있는 섹터. 이거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제가 한번 통계를 보니까 시청자분들이 한번 스스로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와이발 이제 여행주라고 하죠. 리오프닝은 대표 여행 관광인데 그렇죠. 하와이발 3월부터 4월까지 이제 노선 개항된 데 있지 않습니까? 예. 패키지 항공료 포함해 보니까 230에서 270만 원 정도. 그러니까 거의 그러니까 주말 정도 되면은 대략적으로 이제 한 300만 원 넘어가더라고요. 과연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게 의미군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조금 더 뭔가 우리가 지갑을 쉽게 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지금 나오고 있는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행? 여행. 과연 여행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큰 돈 들어갑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근데 기대 수익률 자체는 저는 오히려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쪽. 스포츠 관람이라든지 콘서트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 그런 쪽에 오히려 좀 낫다. 그래서 오늘 상승이 가장 빠르게 올라가는 게 바로 티켓팅 관련 사이트죠. 인터파크. 이게 지금 대장 역할을 하면서 가장 세게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엔터 주겠죠. 콘서트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최근에 이제 JYP에서는 이제 그 걸그룹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트와이스. 예. 트와이스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북미 쪽에서 이제 콘서트를 진행하는 소식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티켓팅 또 나오나요, 이제? 티켓팅 들어갔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을 봤을 때는 엔터 그리고 문화생활 관련된 부분들 이쪽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오프닝 관련해서 이제 큰 돈이 들어가는 뭐 100단위 이상 넘어가는 그런 그러니까 쉽게 어떤 쓸까에 대해서 고민이 좀 되는 그런 거죠. 거. 예. 근데 저 듣다 보니까 이제 느낌이 드는 단어가 딱 있었어요. 두 글자. 트와이스요? 중독. 중독. 그러니까 중독에 이제 좀 포커스가 그러니까 집중되어 있는 덕질, 카지노, 뭐 위스키, 술 이런 거. 맞아, 요즘 위스키도 그런 거 진짜 아까 엄청 산다고 인터파크라든지 뭐 미디어 엔터, 뭐 JYP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수들. 하고 굿즈 그다음에 뭐 여러 이런 가지 거. 그런 그러니까 덕질이라는 표현이 이제는 나쁜 표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덕질이 가능한 거 그리고 이제 카지노라든지 뭐 땡스타그램에 올릴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이것 뭐 여행지 네. 예, 이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서 리오프닝 관련주는 또 저희들이 어저께 한번 짚어드렸을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차라리 실적이 나온 기업들 맞습니다. 이제 추가를 한다면 그게 어제 제일 롯데관광개발 얘기하시면서 네, 그쵸, 그쵸. 차라리 실적이 나온 기업들을 보자 이 정도까지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은 다 올라요. 다 네. 거의 이제 양시장 합쳐서 90% 이상이 오르는 시장인데 네. 어디에 집중할지를 조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짚어보고 새로 고침을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리오프닝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갑이 쉽게 열릴 수 있고 그러니까 영화 관람이나 이쪽이 되겠죠. CJ CGV라든지 메가박스 갖고 있는 J 콘텐츠 이쪽이 될 수도 있겠죠. 그쪽이 좀 더 조금 더 기대 수익이 높지 않을까 싶고요. 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오프닝 중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확진자가 좀 증가하고 있으니까 네. 우리나라에 대한 매출보다는 유럽이라든지 북미 매출이 뛰어난 기업. 어제 말씀드렸던 PT 종목 제이시스 메디칼이 북미 오늘 매출이 좋더라고요. 예, 굉장히 좀 세게 올라가죠. 물론 다 올라가지만 가장 네. 돋보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7% 정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북미 매출 이쪽을 좀 보고 있겠죠. 그래서 클래시스라는 이런 쪽이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번외적으로 저는 생각하는 게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네. 에너지가 이제 어제도 제가 원자재 에너지는 조금 이제 과열권 들어왔으니까 예. 분명히 눌릴 거다라고 했고 근데 뉴스가 나왔어요. 또 러시아 이슈가 나오면서 눌렸죠. 맞아요. 네. 장기적으로는 에너지가 좋아요. 근데 이제 에너지 중에서는 저는 유일하게 보는 게 화석 에너지라든지 원전 같은 경우는 대선 이후를 보시니까 오히려 더 낫다고 보고 있고 일단은 원전 같은 경우는 지금은 접근하시지 마시고 오히려 저는 신재생 에너지, 풍력과 태양광 쪽인데 비수기가 끝났습니다. 이제. 예, 2월이면 이제 비수기가 끝나기 때문에 아마 이 지금 바이든 지지율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겠지만은 마지막 남은 카드가 이제 BBB 법안이겠죠. 이제 카테고리를 잘라서 상정시키는 맞아요. 부분들이 1분기 내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BBB 법안 관련 부분에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그린 부양안 관련된 주들이 좀 더 유망하지 않을까 당분간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맞아요. 제이시스 메디칼도 그렇고 방금 나온 동국 SNC도 그렇고 요즘 매니저님이 최근 가져온 PT 종목들이 좋은 흐름 쫙쫙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도 PT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오늘은 PT가 없습니다. 네, 이유가 왜 없냐면 오늘 종목들이 갭이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오바스럽게 떴어요. 네, 그래서 아마 오늘 오후장이라든지 내일 정도에 좀 눌림이 좀 나올 때 차라리 가져오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사면은 제가 볼 때는 2~3%는 손실 볼 겁니다. 메리트 없다. 네, 지금은 보다는 내일이 좀 더 낫다고 보기 때문에 네. 오늘 PT 없이 내일 PT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WS 리프레시였습니다. 두 분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